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 혹은 안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 이 두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서 아이와 소통이 많이 돼가지고 아이에 대한 인성교육이 잘 되시면은 저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거라 보고. 학교에서 1등하는 아이가 사회에서도 1등할까요? 대학 학벌이 결국에는 확률을 높여준다. 그래서 학교에서 1등이 사회에서 1등으로 될 확률은 높다라고 말씀드리지만 100%는 절대 아니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말해서 정치인 아저씨, 아줌마들, 뭐 기업인들도 보면은 다 훌륭하시잖아요. 사회에 리더로서 훌륭하신데 그분들이 매번 깨끗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성공하는 확률이 높지만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데는 그러려고 있는 거지만 그런 것이 100%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거는 신분 상승의 욕구라든지 조금 더 성장이나 성공에 위한 하나의 발전으로서 좋은 거니까 자유의지니까 좋다. 하지만 100%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대 학생들에게 연애와 결혼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애인이나 배우자를 누굴 만나느냐가 제 인생을 바꿔버리니까 미리 결혼의 중요성이나 연애의 중요성을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자, 이럴 줄 알았어. 안 만났죠, 선생님. 진짜 우리 애 아빠 이런 것만 고쳐주면 딱 좋은데 큰일 나네요. 이런 현실적인 토로가 정말 많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위 사례 통해서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요 배우자 잘못 나서 진짜 고생해요. 이런 경우 정말 심심치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한데 배우자 잘못 만나면 막 속이 천불을 끓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학생들한테 미리미리 조금씩 건강하게 좋은 사람 만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녀 교육관부터 재테크하는 법 이런 것들이 미리 얘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가 되고 실제로 소통을 많이 하면은 많이 좋아지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성인 돼서 하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흡수력이 높을 때부터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진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좋은 사람이랑 연애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이랑은 필요 없고. 근데 그런 사람, 나쁜 사람 만나면 인생 꼬이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요한 거는 많이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전략적으로 되게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배려를 연습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상대방한테 예쁘게 들릴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감동받을지, 또 상대를 어떻게 하면 칭찬할지, 고마움을 표현하고 서운한 거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해야지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고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무시를 해요, 그냥. 그러면 이제 큰 싸움이 되고 이게 쌓이다 보면 누군가는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럼 이혼하게 되면 인생의 진로가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아무리 좋은 학벌을 하더라도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말씀드린 거고 둘째로는 유형이랑 무형의 균형이 갖춰지도록 많이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결혼은 제가 흔히 말해서 제가 이 합병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두 회사가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 합병한다, M&A 한다 치면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거나 더 이익이 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둘이 해서 마이너스 되면은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실 조건인 뭐 월급이라든지 순자산, 장래성, 키, 뭐 외모, 직업, 성격, 또 뭐 생활력, 책임감, 뭐 무인도에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잖아요. 그리고 학벌, 세상을 보는 가치관, 뭐 종교나 정치관 비슷한 것들 이런 걸 하면서 연애나 결혼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편하네요. 왜냐하면 연애란 거는 잠깐 만나는 사랑이에요. 다 좋아요. 근데 결혼은 결국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생활이고 삶이라서 이런 거는 점검을 하는 걸 연습을 안 하면은 잠깐 뜨거울 때 올라오는 그 사랑 때문에 사실 화학작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30년, 50년은 힘들어져요, 보통.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얘기 많아요. 저랑 결혼 전에 나랑 교회 가기로 했는데 안 가요. 11조 문제로 맨날 싸워요. 이런 경우 정말 많고요. 저는 정치로 뭐 이쪽인데 이 사람 저쪽이에요. 이런 사람도 많고. 저는 반대로 좋은 면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은 월급이 적어도 생활력이랑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좋아요. 가정을 너무 잘하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학벌은 보통이지만 뭐 수입은 보통이지만 이 사람 너무 우리 집안에 너무 잘해요. 그리고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 것도.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결론적으로 많이 명확하게 본인이 체크를 하시면서 하는 거를 많이 하시라는 거고 왜 나중에 성인 이후에 결혼정보업체들 이런 데를 통해서 현실 조건을 고려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유형적인 거를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는 좀 무형적인 걸 같이 균형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것만 갖고 있다고 다 해결되지 않거든요. 사람의 성격, 뭐 인성, 타인을 대하는 태도, 예의 범절, 뭐 말투, 청소나 청결에 대한 가치관, 또 어떤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시면 약간 바뀌는 사람도 있고
또 기존에 커왔던 가정 환경도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하루 생활 패턴, 나는 뭐 올빼미인데 이 사람은 낮이야, 뭐 이러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무형적인 이런 것들을 잘 서로 맞춰야지 나중에 오랜 시간을 같이 맞춰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적이나 무형적인 걸 같이 보시면서 가시는 게, 혹시나 나중에 이혼이라는 진로에 큰 변경이 되는 걸 막는 그런, 물론 사람 선택이 100%는 아니니까 이혼이라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 좋은 진로 변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왕이면은 처음에 좋은 사람과 잘 맞는 사람과 만나서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관계로 인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연애랑 결혼할 때 성교육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의 어떤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성관계에서 우리 아이들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성교육이긴 한데, 이 성에 대한 거는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세상을 더욱더 우리가 서구화를 닮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개방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관계로 인해서 진로가 확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이 부분을 꼭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교육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종교 기반의 성교육도 있고, 보수적인 성교육도, 진보적인 게 있고, 또 여성분들이 페미니즘에 기반한 성교육도 있고, 다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들어보시면서 장점을 잘 흡수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성병의 종류, 성병에 걸리는 이유, 뭐 자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떠나서 올바르게 하는 방법,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피임의 중요성, 임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뀌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임신하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잖아요. 10대가 만약에 20대 초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하든 안 하든 조심스럽게 하거나 좀 미루거나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분들이랑 같이 골고루 제대로 하시는 게 합리적인 성의 철학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이라는 건 행위이기도 한데 성관계예요.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걸 정확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남자만 좋은 섹스 이런 거는 절대 안 좋고, 서로가 상대를 위하는 상호적인 방식의 성관계라는 걸 이해하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걸 인식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이성 친구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쪽에 뭐 연애 전문가는 절대 아니지만, 제가 학생들 보면은 보통 교실에서 누구누구 애인이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하는 경우 많은데, 부모님의 걱정은 그거잖아요. 혹시나 이걸 통해서 두 가지,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 혹은 안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 이 두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서 아이와 소통이 많이 돼가지고 아이에 대한 인성교육이 잘 되시면은 저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거라 보고, 오히려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걱정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자녀분과의 소통이 많으셔야 된다는 거. 아무리 바쁘시고 요즘 시대를 살아가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자녀분과 꼭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